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진짜 아주 증권시장 날카로운 눈빛으로 시장을 보시면서 아주 날카롭게 아주 주도면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예요.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했습니다만 장은 이제 조정 끝났습니다. 조정 끝났고 자 레이스가 막 시작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주말 코스피 코스닥 강박과 약보합선에서 헌주 장세에서 마감이 됐죠. 가다가 못 가니까 조금 실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맨날 올라가는 주식이 어디 있어요, 그죠? 맨날 올라가는 주식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에 이 조정은 오늘 이 주말 시장에서 조정은 제가 오늘 한 큐에서도 언급드렸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오른 데 따른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리고 아름다운 조정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조정이라고 표현하기도 어렵죠. 코스피는 강보합 정도고 코스닥은 뭐 약보합 정도인데 뭐 조정이다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래요. 이제 쉬어가는 하나의 과정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을 보시면서 주말 또 금요일 장세 항상 그랬잖아요, 그죠? 금요일 시장은 뭐 지지부진했고 별로 재미없었고 그러나 그렇다고 시장이 끝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금요일 장세는 그러려니 하고요. 또 그동안 올랐고 또 직전 고점까지 왔고 또 미국의 나스닥 선물지수도 밀렸고 트럼프도 아직도 대선 관련해서 불복했고 그러니까 시장이 쉬어갈 만한 위치에서 자연스럽게 쉬어가는 겁니다. 절대 실망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제가 오늘 원래 금요일날 금요일날은 무방 이제 쉰다 그랬었죠. 쉬려고 그랬어요. 쉬려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한 큐 나가가지고 사인이 좀 안 맞아서 방송 무방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송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억지로 하는 방송은 아니고요. 잘 됐어요. 여러분들 주말 동안 시장에 대해서 불안하시고 걱정하실 것 같은데 제가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이번에도 제가 날짜하고 시간을 확답 드릴 수는 없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정도에서 만약에 무방을 하게 되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무방을 하게 되면 언제 해요? 오후 5시죠? 5시에 합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이때 하게 되면 요때 할 거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요때 문 열 거니까 여러분들 꼭 체크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확답을 못 드리는 이유가 뭐 일정도 그렇고요. 일정도 그렇고 미국 뉴욕 증시가 제가 보기엔 큰 변화가 없을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간에 하게 되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오후 5시에 이제 무방을 할 거니까요. 한 번 정도 뭐 중간에 심심하실 때 한번 탁 들러보세요. 문 열려 있으면 방송 진행하는 거니까 그거 참고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뭐 무방도 무방이지만 토요일 일요일 날 뭐 무방도 무방이지만 무방을 안 보셔도 또 안 들으셔도 될 만큼 제가 오늘 시장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무방 제목이 뭐냐면 오늘 무방 제목이 뭐예요? 자, 오늘 말 무방 제목이 뭐냐면 마지막 큐입니다. 네. 오늘 무방 제목이 마지막 기회예요.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부분이 뭘까요, 여러분들? 네? 마지막 기회라는 부분이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 시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가고 눌림 줬잖아요. 눌림 주고 반등 나왔잖아요. 제가 이 구간에서 얼마나 시장 자체가 조정을 받고 이제 저점 찍고 이제 반등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종목 매집을 다랑하고 요망 종목 주도주 중심으로 매집을 하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 해드렸었잖아요. 바닥권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일단 있었고요. 그 기회를 여러분들한테 잡아드렸고 잡으신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별로 없죠. 별로 없습니다. 여전히 무섭고 항상 그래왔어요. 이렇게 주가가 폭락이 나오고 변곡점이 나올 때는 개인 투자를 여기서 주식을 잡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있어봐야 1%.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방을 그렇게 열어들어서 이 구간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고 유망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럼 매수 타이밍 1차적으로 놓친 거예요. 그죠? 이번에는 그러면 이번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2번입니다. 중간 바닥 찍고 올라갔죠. 제가 향후 시장에 대해서 앞서 제가
한 교수 한 큐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시장은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곧바로 가느냐 내지는 갔다가 쉬었다가 가느냐 중요한 것은 곧바로 가느냐 그리고 쉬었다가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간다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어제 무방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드렸고 한 교수의 한 큐를 통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부분은 뭐냐면 미국 뉴욕 증시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고 3일 동안 수직 상승입니다. 그리고 나스닥의 직전 고점 사상 최고점까지 와 있는 상태예요. 그죠? 이 구간에서 곧바로 치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제가 보기엔 미국 뉴욕 증시가 만약에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면 오늘 저녁에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대체적인 부분은 뭐냐? 지금 사상 최고점에 근접한 상태에서 이 구간에서 쉬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구간에서 며칠 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칠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여러분들? 나스닥은 사상 최고가 됩니다. 그죠? 저기를 뚫고 가게 되면 미국의 나스닥 시장은 사상 최고가가 경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고가입니다. 사상 최고가입니다.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미국 증시는 그동안 오른 데 따른 충분한 조정까지 마무리 짓고 반등에 나서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미국 증시는 강세가 나오는 거예요. 사상 최고가 행진이 또 나오는 겁니다. 그동안 미국 증시는 많이 올라서 경계감이 있었는데 쉬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람이 달리기를 하거나 어디 갈 때 좀 달리고 나서 좀 쉬었다 움직이면 그 다음부터 더 잘 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증권시장도.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충분하게 쉬고 나서 다시 올라갈 때는 아주 가볍고 탄력적인 반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죠? 바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예, 어서 오세요. 마지막 매수의 기회다라는 얘기, 마지막 기회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미국 증시가 단기적으로 오르고 사상 최고점에 근접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바닥에서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 1차적인 기회를 놓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가서 여기서 하루가 됐건 이틀이 됐건 3일이 됐건 일주일이 됐건 2주가 됐건 쉬어가는 과정이 진행되고 나서 사상 최고가가 경신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유망 종목을 잡고 주도주를 잡고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갈아엎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다음 주에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장이 못 가고 다음 주에 지수가 조정이 좀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실망하고 답답해하고 조급해하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중요한 구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닥권에서 막연하게 무서워가지고 한 대표가 그렇게 무방을 통해서 이 장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라는 얘기를 그렇게 해드렸어도 못 잡은 사람들이 태반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놓치지 말아라. 더군다나 지금 미국 나스닥 시장은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코스피는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반등폭이 적어요. 반등폭이 적습니다. 특히나 코스닥은 반등폭은 더 적어요. 그죠? 코스닥은 상대로 더 적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 증시가 빠지지 않고 하방 경직이 전개가 되면 국내 증시는 개별적인 반등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어서 오세요. 그거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앞으로 나오는 그 조정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앞으로 나오는 조정을 절대적으로 놓치면 안 돼요. 이 장은 여러분들한테 또 한번 얘기합니다만 코스닥을 중심으로도 자 다시 한번 코스닥을 중심으로도 직전 고점 근접에 따른 기간 조정이 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칠 거예요. 여기 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진짜 좋은 종목들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V자 반등이 나오는 이 구간은 무서워서 못 잡았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주가가 3중 바닥을 찍고 바닥이 확인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이 숨고리 눌림목 조정은 여러분들한테 있어서는 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예요.
그죠? 그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분명히 지금 직전 고점 돌파가 임박한 상태고 곧바로 돌파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예,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고점이라든가 그 부분에서 약간 쉬어가는 과정이 나오고 나서 가는 이런 흐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해라. 코스피 일봉이고요. 주봉 보세요. 코스피 주봉입니다. 어제도 제가 얘기했듯이 단기 상승과 저항선 돌파에 따른 숨고르기 후에 그 저항선이 지지선 역할하고 2단 반등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단기 상승을 충분하게 조정을 보이고 나서는 곧바로 2단 반등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봉이니까 장대 양봉 세우고 나서 한 주 내지는 한 주, 두 주 정도 쉬었다가 가는 경우도 많긴 합니다만 뭐 1, 2주 정도 쉬는 건 그건 말도 아니에요. 그 일도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그냥 뭐예요,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뭐 길어봐야 1주에서 2주 정도 쉬어가는 그런 과정이 나올 건데 그 조정 장세, 그 쉬어가는 장세를 절대적으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말이 1주에서 2주죠. 그거보다 훨씬 더 짧게 그냥 다음 주 초반부터 장세가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 증시 대비 상대로 못 올랐기 때문에 개별적인 반등 장세가 좀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음 주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주를 중심으로 매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오늘 금요일날 조정받은 거 이거 너무나 자연스러운 조정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조정입니다. 다음 주에 나타나는 잠깐 짧은 조정 장세 절대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다음 주에 나타나는 그 조정 장세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번 조정 장세 끝에서 지수가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매집할 수 있는 마지막 매수 타임이 될 것이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메모 되신 분들 자 1번 한번 쳐세요. 메모 되신 분 1번. 자, 이해되시겠죠? 자, 지금부터 제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말이고 또 이미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말씀드렸던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포인트들만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잘 메모하세요. 정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지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었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미국 뉴욕 증시, 나스닥 지수, 미국 뉴욕 증시가 단기적으로 올랐고 직전 고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가더라도 곧바로 가지 말고 약간 기간 조정과 눌림목을 주고 치고 가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설령 직전 고점을 뚫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쉴 겁니다. 기술적으로도 쉬었다 가야 멀리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 기간 조정이 뭐 며칠이 될지 아니면 1, 2주가 될지 그거는 봐야 됩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치 않아요. 결국엔 간다라는 점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시고 시장을 보시는 게 좋다. 그죠? 자, 그러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기술적인 측면은 그랬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미국 증시가 이제 단기 상승과 직전 고점 근접에 따라서 약간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펀더멘탈적인 측면은 뭡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들? 에? 미국의 대선 결과가 지금 바이든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여러분들. 바이든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제 불복 선언까지 했습니다. 아주 대선 전부터 얘기를 했듯이 자기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트럼프가 불복 선언을 합니다. 진짜 보기만 해도 짜증나는 인간이에요, 그죠? 100여 년 이상 동안 해왔던 대선을 혼자 뒤집어 풀려고 합니다. 그죠? 트럼프가 불복 선언을 하는 동안 TV 방송사들, 미국 언론사들은 중간에 방송을 내려버리고 또 트위터를 통해서는 내용들을 삭제를 해버리고 위에 덮어버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트럼프가 불복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아니다. 잘못된 정보를 지금 방송을 통해서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언론사를 중심으로 그 내용들을 차단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대선 관련해서 개표 상황과 관련해서 지금 미국은 대선과 관련해서 불법적인 요인들이 지금 발견된 부분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트럼프가 어거지를 피우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생떼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응? 3살, 4살 꼬마가 생떼를 쓰는 것보다도 더 생떼를 씁니다. 생떼는 그냥 모를 때 하는 것이고요. 그죠? 이건 완전히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트럼프가 지지층이 많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상태는 지금 아니란 말이에요. 미국의 대선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미국 트럼프가 지금 현재 지금 이 개표 상황과 관련해서 지금 계속 딴지를 걸고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법원이 받아들여가지고 재검표 정도는 할 수 있겠죠.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의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최소한 1에서 2주 정도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트럼프가 재선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대선은 끝난다. 불확실성 요소가 해소가 된다.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 요소가 되고 트럼프와의 딴지 거는 이런 형태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이 되게 되면 시장의 불확실성 요소는 모두가 해소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 트럼프의 이런 대선 불복과 그리고 최종적으로 바이든 당선까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보기엔 오늘 저녁 정도는 바이든 당선이 윤곽이 잡힐 것 같고요. 그죠? 길면은 한 일주일 정도까지 더 걸리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정도까지면 거의 당선이 확실시 될 거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죠? 그러면 월요일날 증시가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바이든 당선이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증시가 올랐고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 변수라는 부분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증시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올라가더라도 시장은 결국엔 이 구간에서 좀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 거예요. 그죠? 바이든의 당선이 나오더라도 또 트럼프가 딴지를 걸어서 증시가 조금 딜레이가 되더라도 결국에 이 구간은 약간은 쉬어가는 과정이 전개될 겁니다. 트럼프가 딴지를 걸어가지고 개표 상황이 좀 지연되거나 대통령 확정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재료가 끝날 것이고요. 트럼프의 딴지 걸어도 그냥 바이든이 바로 당선이 확정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도 증시는 갔다가 좀 쉬는 겁니다. 왜? 재료가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죠?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시장은 이 구간에서 이렇게 쉬어가는 과정이 나와서 치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아시겠죠? 결국에 약간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바이든 당선 가능성이라는 재료가 선반영이 됐고 그리고 트럼프의 대선 불복이라는 불확실성 변수가 있기 때문에 쉬어간다. 그러나 결국에 대선은 바이든의 승리로 끝날 것이고 불확실성 변수는 끝날 것이다. 그래서 약간의 숨고리를 보이고 나서 재반등에 나선다. 왜 재반등에 나섭니까? 우리가 대선을 기다린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대선을 기다린 이유가 뭡니까? 대규모 경기 부양책 아닙니까, 여러분들? 대규모 경기 부양책 아니에요. 그죠? 엄청난 규모의 무려 5조 달러 규모의 엄청난 규모의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의회 선거에서 지금 현재 상원을 민주당이 장악을 못했기 때문에 5조 달러 규모의 엄청난 대규모 부양 대책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되었던 간에 경기 부양 대책은 나올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백신입니다. 그죠? 백신 나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부양대책과 더불어서 바이든 행정부가 만약에 들어서게 되면 보통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굉장히 강도 높은 정책들을 많이 쏟아내잖아요. 그죠? 그리고 추진력 있게 진행됩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경기 부양을 강도 높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증권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증권시장이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쉬었다가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더군다나 11월 달은 백신 나오잖아요.
물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단전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그동안 시장에서 11월 달 백신 출시 가능성이 완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듯이 지금 가능성은 있다는 말이에요. 백신이 만들어지게 되면 전 세계는 본격적인 경제 재개에 들어섭니다. 메가톤급 호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럼 대선 끝나면서 엄청난 경기 부양 대책을 내놓고 백신 개발에 나서는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증시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결국엔 뭐예요? 다음 주에 단기적으로 쉬어가는, 갔다가 약간 쉬어가는 기간 조정이 나오는 그런 구간에 갈 건데 이 구간은 절대적으로 놓쳐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코스피, 미국 뉴욕 증시라든가 국내 증시가 신고가를 경신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주식을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겁니다. 다음 주.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벌써 지금 여러분들 시장이 벌써 저점 찍고 계속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타이밍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응? 코스닥이 상대로 못 가고 있죠, 여러분들. 코스닥이 못 가지만 왜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스피, 코스닥 항상 똑같이 그림이 거리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어? 코스피가 떨어질 때 코스닥은 같이 떨어지지만 더 많이 빠지고, 코스피가 처음에 올라갈 땐 좀 늦게 올라가다가 나중에 속도가 붙는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지금 상대적으로 들어올랐던 만큼 코스닥도 조만간에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고, 지금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 대비돼도 상대적으로 지금 덜 오른 상태입니다. 응? 잡아야 돼요. 지금 하루 이틀 조정 나오면 조정 나온다고 그걸 무서워해서는 안 돼요. 어? 하루 이틀 조정 나오는 걸 무서워하지 말고 하루 이틀 조정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은 하늘이 준 기회로 활용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한 대표 시황 얘기 한두 번 듣습니까, 여러분들? 한 대표 시황 얘기 한두 번 들어요? 그리고 한 대표 시황이 뭐 한두 번 맞습니까? 지금처럼 지금까지 틀린 적이 뭐가 있어요? 하루 이틀 잠깐 흐름? 저는 그런 거 보고 시장 보지 않아요. 응?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기회라고 여러분들한테 기회라고 돈 벌 수 있는 기회라고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잡아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돼요?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조정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조정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빠져야 여기서 팔고 밑에 살 거 아니에요. 어? 갔다가 옆으로 기어가는 조정 나오고 간다 그래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 빠져야 여기서 팔고 밑에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뭐 여기서 팔고서 밑에 살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주식을 그렇게 단순하게 보시면 안 돼요. 응? 조정이면 일부 현금하고 뭐 저점 매수. 맨날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뭐 맨날 출렁거릴 때마다 이거 대응할 수 있어요? 에? 출렁거릴 때마다 이거 대응할 수 있습니까? 지금 장세는 요렇게 갈 수 있는 거 이렇게. 예? 요런 조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움직이는 걸 하루하루를 다 대응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못해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등락 나오는 건 저도 대응 못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대응할 수 없는 게 그 매일매일 하는 그런 흐름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걸 대응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건 주식을 알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건 투기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시장의 큰 방향들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드리면서 시장 자체가 출렁출렁거리면서 다시 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잔파동에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 다음 주에 약간의 숨고리라든가 기간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때 매집을 하셔라라는 얘기입니다. 각하님 아셨어요? 그래서 장이 좋아져도 개인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등락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걸 다 대응하려고 하는 잘못된 겁니다. 주식이 뭔지도 모르고 근데 덤벼든 이유란 말이에요. 결국에 지금 시장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 오르고 기간 조정이 끝나고 나서 이제 반대가 좀 시도가 되는 과정들이고, 여기서 나오는 조정은 절대 깊지 않아요. 갔다가 눌림 주고 약간의 쉬어가는 과정이 진행되고 나서 치고 가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다음 주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유망 종목을 중심으로 매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뭐 금요일날 장세 뭐 강보 약보합선에서 장이 마감이 됐고 뭐 별로 뭐 찌질찌질하면서 장이 마감이 돼가지고 막 다들 뭐 기운들 없으시고 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 장 살아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에? 장 살아납니다. 이때도 장이 뭐 종목들이 펑펑 날아간 줄 아세요? 일부 저기 뭐야 코로나 관련주 일부 종목군들만 좀 올라가고 그죠? 응? 일부 주도주들은 그렇게 날아가지 않습니다. 아주 완만하게 꾸준하게 올라가는 게 바로 주도주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요 시장의 위치는 바로 그겁니다. 이제 중간 바닥을 다지고 반등에 나서는 그 시각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나타나는 짧은 숨고르기 양세, 제가 다음 주에 숨고르기 조정 가능성은 제가 여러분께 얘기합니다만 그냥 갈 가능성도 제가 분명히 있다 그랬습니다. 그냥 가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수하거나 유망 종목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절대 그렇게 시간적으로 여유있지 않아요. 나스닥 시장에 비한다면 국내 증시가 반등폭이 적어서 미국 증시가 빠지지만 않으면 국내 증시는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주 시장을 절대적으로 좀 서둘리시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고점에서 쉬어가는 거예요. 쉬어가는 겁니다. 오늘 쉬는 게 바로 그거예요. 코스피가 강박, 코스닥이 약보합에 마감이 된 거는 가서 직전 고점에서 쉬어가는 겁니다. 그 쉬어가는 구간이 뭐 일주일이 될지 하루가 될지 2, 3일이 될지 그거 모르는 것이고요. 쉬었다가 가는 그거는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참아야죠, 여러분들. 마지막 기회라는 것은 바로 지수 신고가 나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걸 알아야 다음 주에도 지수가 좀 출렁거리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현금 있는 분들은 다음 주 약간의 숨고리 나올 때 놓치지 마시고,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말 동안,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잘 들으세요.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말 동안 진짜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포트 종목들 다 열어보세요. 여러분들 포트 종목이 몇 종목이고 또 과연 포트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었는지, 어떤 종목으로 만들어졌는지 포트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드린 얘기, 앞으로 장은요, 지수가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마지막 숨고리 약간 보이고 나서 본격적인 신고가 나올 건데, 앞으로 시장은 누가 주도합니까? 기관과 외국인이 주도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주도합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이 주도할 거예요. 아시겠죠?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들을 선호하냐면, 외국인들은 기업 가치가 좋은 종목들, 기업의 재무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전한 상태에서 기업의 실적과 성장 가치가 우량한 종목들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가지고 매수를 할 거예요. 예, 그래요. 황찬수님. 그래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시고요. 그죠? 이런 실적과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기관 투자가들과 외국인들은 매집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말 동안 뭘 하냐면, 여러분들의 계좌를 보시면서 나는 과연 몇 종목을 가지고 있고 나는 지금 종목 백화점 뭐 30개, 40개, 50개 있는 게 아닌가, 그거 고민하시기 바라고, 그 안에서 과연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호할 수 있는 기업 가치가 좋은 종목이 있는 종목은 몇 개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시장의 주도주가 뭐라 그랬습니까? 앞으로 주도주 뭐라 했어요? IT주 신성장주라 했잖아요. 그죠? 제가 4개 섹터 얘기했었죠? 반도체, 5G, 2차전지, 수소차, 수소에너지 말씀드렸습니다. 또 거래소 코스피 대형주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뭐 삼성에스다, LG전자, LG화학, 그 다음에 뭐 현대차, 기아차 정도 얘기하고 있죠. 시장의 중심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시장의 중심 섹터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려는 그러한 노력이 주말 동안 이어져야 됩니다. 또 시장 움직이는 거 보고 내 종목 올라가면 털어야지, 그 마인드를 가지고 종목을 교체할 수는 없어요. 지금은요, 어제까지는 말 그대로 제가 어제 그랬죠. 개나 고등어는 다 올랐습니다. 네, 그죠? 잡주건, 낙폭간의 대형주건, 뭐 IT 종목이건 신성장주건 모두 다 올랐습니다. 어제까지. 그죠? 다음 주부터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갔다가 쉬어가는 과정 나오고 나서 올라갈 때는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잡주들 기업 내용 없는 종목들은 못 가요.
주말 동안 쉬면 안 됩니다. 절대 쉬면 안 되고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주말 동안 공부를 하셔가지고 포트폴리오 연구를 해가지고 안 된다라는 종목군들은 털어내려고 해야 돼요. 털어내고 되는 종목들은 들고 가면서 주도주로 옮겨가는 그런 매매로 해야 됩니다. 그런 공부를 여러분들이 주말 동안 하셔야 돼요. 주식 놀면서 설렁설렁 절대 안 됩니다. 한 대표 방송 한 큐 15분 20분 하려고 해도요. 거의 자료 1시간 준비하고요. 특히나 종목은요. 쉬지 않고 종목 분석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렸었죠. 한 대표가 매매했던 종목들, 한 대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종목들. 오늘 기가레인이라고 하는 5G 관련주도 여러분들한테 방송 통해서 보여드렸었죠. 여러분들. 쉬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종목 분석하고 쉬지 않고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유망 종목들 발굴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겠습니까? 어영부영 대충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어요? 이렇게 많은 종목들 저는 5G 관련주로 이렇게 많은 종목들을 다 분석을 하고 다 내용들을 다 알고 있고요. 이 안에서 진짜 대박을 터뜨린 종목이 뭔가를 지금 저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루 이틀 시간으로 잘 안 보여요. 저는 그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종목군들을 분석하고 그래서 종목들을 매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하세요. 증권시장이 이렇게 오래 있었던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하셔야죠 당연히. 결국에 여러분들은 주말 동안 정말 공부 많이 하시면서 안 된다라고 하는 종목군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려고 생각하셔야 되고 되는 종목을 들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오고 섹터까지 다 정리를 드려도 여러분들이 그죠? 여러분들이 그걸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VIP 오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VIP로 오시게 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포트폴리오 종목이 너무나 많아. 포트 종목이 너무나 많고 포트 종목이 너무나 많은 상태에서 나는 종목 포트 한 대표 얘기대로 포트를 좀 구성을 하고 안 되는 건 좀 정리하고 되는 종목으로 가고 싶은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 근데 몰라요. 대표님 포트 정리하면 가겠습니다. 못 옵니다. 예, 영원히 못 와요. 나중에 다 깨지고 나서 옵니다. 뭐라 했습니까? 그분들은 오늘 VIP 가입하시고 한 대표 카페 가시면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정형 게시판에 정보 다 올려놓으세요. 제가 주말 동안 시장 분석하면서 종목 발굴하면서 안 되는 종목들 과감하게 정리하고 되는 종목은 가져가라고 제가 답글 올려드릴 겁니다. 오늘 VIP 가입하셔가지고 이거 다 올려놓으세요. 과감하게 하셔야 돼요. 안 되는 종목들 지금 장세 오늘까지는 어제까지는 말 그대로 개나 고등어나 다 올라갔습니다만 앞으로는 안 됩니다. 이번에 단기 상승에 따른 숨고리 양상 마무리 짓고 올라갈 때는 신고가예요. 여러분들 오늘 외국인 투자가를 주식 매수하는 거 보셨습니까? 코스피 7천억 매수했어요. 여러분들 코스피. 그리고 기관별로 보더라도요.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도 매매하는 거 보세요.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배팅합니다. 이틀 동안 공격적으로 매수했다가 한 달 팔았죠. 다음 주에 들어와요. 여러분들. 정말 공격적으로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하고 지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미리미리 대응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한 대표도 미리미리 대응하는 이유가 외국인 투자들이 들어오는 건 알고 있는데 언제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강하게 들어올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일단 들어오면 이번엔 엄청나게 강하게 들어옵니다. 올라가면 정리하지. 안 돼요. 어차피 지금 장은요. 이미 최근 하락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이 끝난 상태고 쉬었다가 다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동안 하락했던 모든 종목들이 다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습니다. 잡주건 성장주건 코스피 종목이건 코스닥 종목이건 다 올랐어요. 여기서부터는 단순 기술적 반등이 나온 종목들은 못 가거나 빠집니다. 그리고 가는 종목은 뭐만 가요? 주도주만 가는 것이고요. 그 주도주들은 뭡니까? 기관하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이 가는 거예요. 과감하게 안 되는 종목 정리하고 주도주로 옮겨 타야 되는 게 바로 다음 주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수가 신고가 나기 전에 매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미국의 뉴욕 증시가 단기적으로 올랐고 직전 고점에 왔기 때문에 약간은 좀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당선 기대감도 주가에 반영됐고 트럼프가 딴지를 걸고 있어서 딴지를 걸게 됨에 따른 기간 조정 가능성까지도 지금 단기적으로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한 겁니다. 하지만 바이든 당선은 될 거다. 불확실성은 사라질 것이다.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은 본격적인 신고가 행진에 나설 것이다. 미국의 뉴욕 증시 나스닥 시장의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국내 코스피 지수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코스피 월봉 차트 제가 그동안 보여드렸었죠. 코스피 월봉 차트 1900에서 2200선까지 무려 13년, 14년 기간 동안 장기 박스권 시세를 보였던 한국 증시가 단기적인 조정을 마무리 짓고 5개월 이평선 중심으로 다시 양봉이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커다란 양봉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은 요거밖에 안 돼요, 지금. 그죠? 11월 첫 주에 요만큼 거래량을 가지고도 양봉 크기가 이렇게 큽니다. 뭐예요? 매물 다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 3주 동안 고점대 매물을 다 받아낸 겁니다. 그래서 많지도 않은 거래량을 가지고도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는 거예요. 조만간에 직전 고점 사상 최고점 2600선 돌파합니다. 예. 빠르면 올해 돌파할 거로 보고 있고요. 한규수양께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일부 증권사들이 백두산 높이 얼마입니까? 해발 2744m. 그죠? 증권사들도 지금 사상 최고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빠르면 올해 돌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한을 두지 말자. 결국엔 돌파할 것이다. 그만큼 지금 시장이 이렇게 강한 겁니다. 코스닥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안 죽었죠? 코스닥도 그렇게 힘겹게 저렇게 출렁거리더니 결국엔 5주 이평선 지지받고 다시 양봉 나옵니다. 2주 동안에 걸쳐서 매물 압박을 받은 상태에서 매물 받고 다시 5주 이평선까지 왔고 코스피만큼은 약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코스닥이 더 빨리 간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20년 내 최고가 932포인트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신고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된 것이다. 그래서 이번이 다음 주가 그 유망종목 주도주를 중심으로 국내 증시, 미국 증시가 신고가를 경신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매집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예요. 마지막이란 이유는 중요한 건 뭐예요? 일단 안전하잖아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위치가 지수가 바닥을 찍고 올라간 상태고요. 가서 여기서 눌림목 절대 크지 않아요. 짧은 조정이 나올 겁니다. 리스크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하지만 여기서 치고 갈 때 어떻게 됩니까? 하이 리턴. 높은 수익이 돌아오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준비해야 되죠,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 얘기했고 펀더멘탈 분석 얘기했고 수급 분석까지 다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것만 남은 겁니다. 한 대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움직이거나 고민하거나 방송 안 듣는 게 낫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스스로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면 여러분 판단대로 하시면 됩니다. 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수긍을 하면서 이해를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까지 논리적으로 다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라는 얘기인지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나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무방 안 듣는 게 낫죠, 여러분들. 움직이셔야 됩니다. 쉬지 않고 무방을 해면서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대해서 분석드리고 기회라고 말씀드렸고요. 앞에서 언급드렸더니 오늘 월요일 금요일 날은 원래 이제 무방 안 한다고 했었죠. 하는 겁니다.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주말 동안 쉬지 말고 공부하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셔야 돼요. 종목 발굴에 사력을 다하십시오. 어떤 종목들 다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시황 얘기 완벽하게 다 해드리고 있고요. 그죠? 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종목까지도 다 섹터까지도 다 얘기했었죠. 주도주까지. 뭐예요? 똑같아요. 5자든지 2차든지 수호차. 바이든이 당선이 되게 되면 당선이 확정되게 되면 테마로 올랐었던 풍력 관련주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태양광 관련주들은 당선이 확정이 되게 되면 한 번은 올라갈 거예요. 한 번 정도.
근데 그게 고점이 될 겁니다. 왜? 이미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면 안 돼요. 다만 중장기적으로는요. 바이든이 그린 뉴딜 정책을 단행을 하면서 역시 2차 전지, 그 다음에 수소 에너지, 풍력과 태양광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특히나 이제 풍력 쪽은 이게 그 변동성이 좀 크죠. 얘네들보다는 태양광과 수소 에너지와 전기차를 중심으로 엄청난 투자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기차가 상대적으로 강했던 이유도 바로 바이든의 당선 확정 기대감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그런 흐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2차 전지 관련 중에서 삼성 SDI하고 LG와 같은 대형주가 지금 움직입니다. 뭐예요, 여러분들? 2차 전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응? 특히나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대형주에 대해서 지금 기관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요, 여러분들. LG화학이라고 하는 이런 종목에 대해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삼성 SDI 같은 종목에 대해서 기관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부 대형주들도 봐야 돼요, 여러분들. 벌써 늦은 것 같죠? 삼성 SDI, LG화학 같은 이런 2차 전지 관련주가 올라갑니다. 바이든 관련주로 움직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2차 전기차 시장은 이제 성장 속도가 이제 가속화되기 시작했고요. 불확실성 변수가 사라졌고, 이제 중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2차 전기차 시장은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을 합니다. 여기다가 그린 뉴딜 정책과 더불어서 바이든의 힘을 받아서 2차 전지 관련된 강세는 더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대형주들 중에서 삼성, SDI, LG와 갑니다. 그죠? 얘네가 가면 어떻게 됩니까? 2차 전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하세요. 2차 전지와 더불어서 또 뭐 얘기합니까? 자, 수소에너지, 수소 전기차 얘기하고 있죠? 두산피얼스, SPL스, 일진다이아. 제가 한큐에서 나갔던 종목이 일진다이아하고 SPL스 두 종목밖에 안 되지만 다 보셔야 됩니다. 수소 에너지 시장 자체가 시장 규모가 무려 1경입니다. 그죠?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는 뭐가 남았습니까? 5G. 오늘 단기적으로 또 조정 나오니까 좀 쉬어가는 모습이죠, 여러분들. 5G는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아직은 제가 보는 시각은 바뀐 건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가다가 좀 밀린 게 아쉬운 게 아니라 가다가 밀리니까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기관 외국인들이 샀다 팔았다 번복하죠. 종목들도 출렁출렁거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하루 이틀 흐름을 보면서 대응할 수 없는 게 주식입니다. 반도체 똑같죠. 반도체도 갔다가 쉬어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반도체 공주들 실적 대비 너무 저평가는 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쉬어가는 과정이 전개되겠습니다만 결국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은 분명히 있고 추가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섹터로 보시면 돼요. 결국엔 4개의 섹터, 반도체, 2차전지, 수소에너지, 5G 4개의 섹터는 아직은 시장의 중심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부분들 다 얘기한 겁니다. 다 얘기했죠? 다 얘기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드렸고, 그리고 앞으로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주도 섹터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과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믹싱시켜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결론을 내는 겁니다. 아, 괜찮겠구나. 만약에 그런 게 안 되면 제가 드렸던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아, 한 대표가 얘기하는 게 정말 일리가 있구나 라고 판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말 동안 열심히 공부하셔서 주도 섹터 내에서 유망 종목을 발굴하고 그런 종목에 대한 매집을 단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들어도 모르겠다. 나는 주식한 지 지금 한 2달, 3달밖에 안 돼서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그런데 난 돈을 벌고 싶다. 그리고 한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장이 좀 살아나고 예상이 잘 맞아가지고 진짜 살아날 것 같아서 돈 벌고 싶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분들은 한 대표 따라오는 겁니다.
한 대표가 얘기한 대로 시장에다 긍정적인 만들 가지고 대응하시면 돼요. 그리고 섹터에 대해서는 다 설명 다 드렸습니다. 마이브즈부터 해가 종목들 말씀드렸고, 그죠? 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종목군들에 대한 시세, 수익률 다 보여드렸었죠. 투자 뭐 매매일지 제가 7월 달부터 그 전부터도 있는데 그 전부 전건 하도 오래 다 지워버렸고요. 7월 달 지금 1억 기준으로 해가지고 3,100만 원 보여드렸었죠. 두 번 얘기하면 잔소리입니다. 투자 원금 1억을 기준으로 3,100만 원이에요. 8월 달 어떻게 되십니까? 1,600만 원. 3,000만 원 벌다가 1,600만 원 버니까 되게 조금 버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 VIP 앱이 얼마나 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88만 원밖에 안 돼요. 응? 거기다 88만 원에다가 5일 추가. 3개월 264만 원에다가 20일 추가. 20일 추가 거의 한 달 더 드리는 거 아니에요? 1,600만 원이 적습니까? 하도 많이 벌다 보니까 1,600만 원이 적어 보이는 거예요. 착시죠? 88만 원 내고 1,600만 원이면 뭐 대박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9월 달에 3,300만 원 어땠습니까? 1억 기준 3,300만 원.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10월 달은 장이 뭐 썩 좋지 않아 가지고 590만 원. 여러 88만 원 아닙니까? 적어요? 이런 식으로 몇 달을 수익을 내보세요. 이게 수익이 얼마인가, 여러분들. 7월 달 3천만 원, 8월 달 1,600만 원, 9월 달 3,300만 원. 거의 더블 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결국엔 중장기 주도주가 대박을 준다는 얘기예요. 단타 치는 건 단타 치지만 결국엔 중장기적으로 주도주를 가지고 갈 때 주도주에서 대박이 터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주도주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을 내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드렸고 또 오늘 금요일이고 그리고 깔끔하게 제가 정리 드린다고 말씀드렸듯이 정리 드리겠습니다. 다 정리됐어요 이미. 그죠? 일단 한국 증시는 1차 상승에 따른 기간 조정을 마무리 짓고 중간 바닥 3중 바닥을 찍고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전 고점 돌파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쉬어가는 과정이 짧으면 하루 이틀 길어봐야 1, 2주 정도 나오고 나서 조만간에 신고가 인기가 나온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은 여러분들이 다음 주는 한국 증시가 신고가를 경신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매집을 할 수 있는 주도주를 매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 너무나 안전한 위치고 마지막으로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한국 증시가 그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바로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쉬어가는 과정이 나올 겁니다. 트럼프가 딴지를 걸고 있는 부분들 대선 불복을 하고 있는 부분들 그렇게 큰 악재는 못 될 것이다. 바이든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대선 끝나고 백신 만들어지고 대규모 경기 변화체 나오고 결국엔 신고가 사상적 고가를 경신할 것이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이 증권시장의 강세는 2017년 이건 2021년이죠. 내년 2021년 증권시장은요. 이거는 강세장입니다. 반드시 강세장일 겁니다. 지금 현재로는 강세장이 나올 것이다 라는 전망에는 변함이 없어요. 강세장인데 지금 11월이고요. 지수가 1차 상승에 따른 기간주로 말이고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11월 달은 출발선입니다. 출발선 시작이란 얘기예요. 주가라는 거는 낮은 가격에서 높은 가격에서 파는 게임입니다. 낮은 가격 지금이란 말이야. 이런 구간에서 종목군들을 매집을 하고 포트를 교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11월이 출발선이에요. 그죠? 10월이 될 걸로 기대가 됐습니다만 미국 증시라든가 대선 때문에 밀렸고요. 이제 11월이 대선이 끝나면서 새로운 출발선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중요한 위치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죠. 결국엔 이 구간 다음 주는 숨고르기 나오는 그 조정을 반드시 여러분들은 기회를 잡아라. 그래서 현금 있는 분들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 어떻게 됩니까? 과감하게 포트폴리오를 교체를 해서 주도주로 옮겨가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된다. 안 되는 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대표 VIP 방송 오셔가지고 투자클럽에다가 올려주시면 카페에다가 올려주시면
주말 동안 안 되는 종목들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매도한 자금 가지고 주도주로 옮겨타는 작업을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현금 있는 분들 그냥 하시면 되고요. 주도주는 4개 섹터 말씀드렸고요. 제가 분명합니다. 대형주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조금 시간을 좀 가지고 보시고요. 삼성전기, 삼성 SDI, LG화학 계속 보셔야 됩니다. 현대차, 기아차 여기까지는 보셔야 돼요. 나머지는 뭐 보시라 소리 안 해도 됩니다. 대형주들 중에서는 반드시 이들 일부 대형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SDI, LG화학, 현대차, 기아차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뭘 봐요? 중소형주 코스닥 종목에 반도체, 5G, 2차전지, 수소에너지 이쪽을 중심으로 봐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바이든이 그린 뉴딜 정책을 가지고 친환경 정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엄청난 규모로 투자를 합니다. 3천조 이상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금들이 투자가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갔습니다만, 하지만 전기차, 수소에너지 이런 종목군들은 하나의 산업 사이클로 강력한 성장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시황 얘기해 드렸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될지까지 다 결론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주말 동안 절대 너무 놀지 마시고요. 하루 정도 쉬시고 나서 나머지 시간 동안은 정말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시고 준비하는 분들만이 돈 버는 게 바로 주시장이에요. 대충 해서 절대 돈 못 봅니다. 아시겠죠? 한 대표도 지금 이번 장세, 이번 조정 끝나고 나서 이 반등장에 만발의 준비를 다 해놨고요. 저는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매집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조금 준비가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힘드실 겁니다.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준비하셔가지고 다음 장세 준비하셔라. 하루 이틀 정도, 뭐 1, 2주 정도 쉬어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시장에서 하루 이틀, 1, 2주, 한두 달, 그건 하나의 찰나에 불과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수익을 100%를 내려고 하더라도 아무리 짧아도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정도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의 기간이라고 한다면, 현재 위치,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본다고 한다면, 현재 위치는 타이밍적으로 위치가 너무나 좋은 그런 위치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VIP 오시더라도 이 구간에 오시게 되면 그렇게 고생 안 하실 거고요. 또 혼자 하시더라도 지금 여기서부터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하시고 준비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들의 수익률보다는 한 대표 그리고 우리 VIP 회원님들의 수익률이 훨씬 월등하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뭐 다 보여드렸잖아요. 확인됐고. 그죠? 그저 마시고 주말 동안 쉬지 마시고 공부하시고 진짜 지금부터입니다. 특히나 단기 매매는 조금 줄이세요. 단기 매매는 좀 줄이시고 좀 중기 매매, 한 대표가 우리가 매매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한 대표는 분명히 단타 지금은 줄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분명 우리는 차익 실현했어요. 지금 우리 종목들이 계속 차익 실현 나와요. 어제도 하나 있고 오늘도 있습니다. 계속 했습니다. 지금 제가 매매일지 이걸 아직 완성을 안 해가지고 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고, 지금 계속해서 한두 종목씩 계속해서 차익 실현하고 있어요. 언제냐면은 뭐 8월달 같은 장세, 8월달, 7월달 이런 손절 나간 거 말고요. 일부 종목들이 계속해서 단기 종목들이 수익이 나면서 주도주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거 분명히 아시고 지금 이 시장은요 분명히 수익이 내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포트폴리오 달아엎고 되는 쪽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는 전략이 좋겠고, 가급적이면 그러나 단기보다는 주도주를 가지고 승부를 걸어라. 직장인하고 주식초보 어르신분들 계속 말씀드렸었죠. 네. 직장인분들이 그러니까 조정이 거의 끝나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최근 3개월 동안 장이 좀 지지부진해서 좀 답답하긴 했는데, 이런 구간에 진짜 직장인분들하고 주식초보분들, 주식 잘 모르시는 분들, 어르신분들, 단기 매매 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안전한 위치에서 로우 리스크라 했죠. 리스크가 없는 구간에서 편안하게 주식을 잡아놓고 차분하게 느긋하게 가게 되면 제대로 된 결과가 터지는 구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직장인분들 직장 가서 시세 보지 말라 그랬고, 주식 초보분들 뭘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한 대표 문자대로 하라 그랬고, 어르신분들도 배낭 메고 마스크 쓰고 들로 산으로 다니시면서 문자 대응만 하시라 그랬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시지 마세요. 100% 문자 대응합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시면 안 돼요. 힘들어요. 여러분들 뭐 시세 보고 있으면 주가 올라갑니까? 뭐하러 봐요? 그죠? 안 보는 게 건강한 것이고 안 보는 분들이 더 버는 겁니다. VIP도 이런 구간에서 오시는 게 낫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VIP 오시고 나서 바로 카페에다 종목 올려놓으세요. 제가 월요일 날 장 출발하기 전에 다 올려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만큼 지금 장세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시각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렸고, 제가 뭐 거기까지입니다. 예, 거기까지네요. 제가 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그리고 제가 한규세 한큐에서 꾸준하게 언급하는 종목들, 꾸준하게가 아니죠. 지금 한규세 한큐 TV 방송에서 나가는 종목군들과 또 어제 제가 무방에서 뭐 종목 한미 반도체 제가 언급드렸었죠. 뭐 한 대표가 좀 괜찮게 보는 종목이다,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하셨듯이 종목을 계속해서 보시면서 종목을 중심으로 계속 승부를 걸으려고 노력 많이 하세요. 지금은 위기 아니다. 다음 주는 본격적인 2단 상승 신고가 행진에 대비하는 마지막 기회다. 그 점만 아시고 주말 동안 너무 많이 쉬지 마시고요. 다음 장세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충분히 이해되신 분들, 자, 7번 한번 부탁드립니다. 7번. 그래요, 여러분들. 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 참고 분명히 하시기 바라고요.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무방을 해드리고 시장이 괜찮다, 좋다, 기회를 잡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꼭 눈으로 확인하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지 마시고 한 대표가 얘기했을 때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들 하시고, 만약에 한 대표가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냥 바로바로 서두르세요. 지금 이 구간은 정말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이고, 뭐 월요일날 당장 매수하자마자 올라가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월요일부터 한 수요일까지는 종목들을 왕창 매집해가지고 포트를 거의 뭐 80에서 90% 100%까지 100%까지 꽉 채우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터지면 바로 계좌가 터지는 거예요.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점만 아시고 네, 오늘 마무리 자 하도록 하고요. 예. 자, 오늘 그 주말이 꼈기 때문에 오늘 VIP 가입하시게 되면 주말이 꼈기 때문에 이제 기간 연장 혜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3일 정도 될 것 같아요. 그죠? 3일 정도 될 것 같으니까 오늘 VIP 가입하시면 3일 정도 이제 연장이 될 겁니다. 가입하시기 바라고, 가입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그 카페에다가 종목 진단 필요한 분들이 있죠. 종목 진단 필요한 분들은 거기다 올려놓으세요. 그럼 제가 월요일날 장 출발하기 전까지 제가 댓글 다 올려드릴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자 금요일에서 기간 연장 3일 정도 연장 더 드린다고 하니까, 지금 5일이니까 여기 3일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일 정도 된다고 하니까 요거 아시고 요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고객센터 1588-0648 여기 하시고요. ARS 간편결제 023490-4678 있으니까 요것도 체크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고, 한 주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주말 동안 쉬시면서 다음 주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본격적인 신고가 장세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 신고가 장세는 다음 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년입니다. 내년을 보고 큰 시세를 보고 준비하는 거예요. 한 대표 매매 스타일은 그런 겁니다. 5% 10% 먹고 그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먹으려면 계좌를 중심으로 최소 30에서 50% 100% 먹을 생각을 하시라 그랬죠. 그런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 점 아시고 여러분들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고요. 회원님들도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고요.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시고 큰 시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고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5시 방송할지 안 할지 저도 그걸 일정이 좀 뭐 바빠가지고 확 찔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5시 정도에 오셔서 방송이 열려 있으면 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기 바라고요. 안 되는 분들은 뭐 제가 유튜브도 올려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무항 요거 올려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화이팅 하시고 다음 방송도 뵙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